저는 2016년 파란학기제가 처음 시행될 때부터 3년 넘는 시간 동안 파란학기제 실무를 담당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아주대학교 파란학기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파란학기제란 학생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계하고 수행해서 그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정말 해보고 싶지만 여러 환경과 제약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파란학기제는 학생이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을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줍니다. 자기주도적으로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뭔가 다 담을 수 없는 도전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파란학기제입니다. 하지만 학점으로 인정받는 만큼 교육적 성과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교육적 성과가 조금 부족한 그 도전 과제의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이나 학과 교수님들이 추가적으로 과제를 부여해서 학생의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파란학기제 파란은 총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아주대학교를 상징하는 파란색, 젊음과 도전의 블루입니다. 두 번째는 알을 깨고 나온다. 자신을 둘러싼 어려움을 극복하고 틀을 깨는 의미의 파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물결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젊음과 도전으로 한계를 넘어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파란 학기가 가진 의미라 하겠습니다. 파란 학기제는 정형화된 주입식 교육의 틀을 벗어나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김동현 전 총장님이 아주대학교 오시고 나서 우리 학교 구성원 모두 함께 아주대학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하셨고요. 그중 교육 분야에서 발전된 것이 바로 파란학기제입니다. 대학 교육의 파란을 일으켰다고 자부하는데요. 2016학년도 1학기에 처음 시행되었고요. 2019학년도부터는 우리 사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파란학기 익스트림으로 고도화하였습니다. 파란학기 익스트림 2019학년도에 진행한 주제를 소개해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든지 소방관의 어려움을 체험할 수 있는 시리어스 게임을 제작하고 소방관 후원품 생산 활동을 유도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0학년도에는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요. 국고로 파란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란학기제 운영상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컨설팅인데요. 학생들은 파란학기제에 신청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두려움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본인 도전 과제가 파란학기제로 수행하기에 적절한지, 또 어떻게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지원금은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고 어떻게 정산하는지 등 파란학기제 참여를 위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렴풋이 머릿속으로 해보고 싶던 일들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의 궁금증과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시 컨설팅과 특별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학점은 저희가 재학 중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 파란 학기란 이름 때문에 가끔 오해를 하시는데 한 학기 모두 도전 과제를 수행할 필요는 없고요. 3에서 18학점까지 여러 학기에 걸쳐서 신청할 수도 있고 큰 학점의 도전 과제다라고 하면 그 심사를 거쳐서 한 학기에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점 취득할 경우에 타 강의와 병행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집행 기준을 만들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하였고요. 사용 내역을 다 정산해서 잔액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부당 사용액은 모두 환수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주간 보고서,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이런 보고서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활동을 스스로도 관리하고 지도 교수님께 보고하고 또 혁신원 차원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을 비롯해서 각 분야 멘토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게 해주고요.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도전 과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을 진행하는데요. 사실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부금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학교에 다닐 때는 파란학기제라는 제도가 없었지만 그 후배들이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부를 하고 싶다라는 동문분도 계시고 기업에서 학생들의 이런 도전 활동을 정말 응원한다라는 의미에서 기부금을 쾌척하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파란학기제 진행 과정과 그 성과를 성적표와 별도의 증명서에 기재를 해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주대학교 공식 성적 증명서입니다. 여기 그 빨간색으로 테두리 된 부분을 보시면 파란학기라고 강조된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공식 증명서, 성적 증명서 안에 파란학기제 활동에 대해서 내용을 아예 삽입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파란학기제 뭐 과제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공식 문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취업, 창업할 때 이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 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증명서와 별도로 이제 별지 형태로 활동증명서도 발급을 하는데요. 그 활동증명서에는 같은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이 자세히 작성을 해주시고요. 교수님이 뭐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 학생이 어떻게 성장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해 주십니다. 네,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개인 또는 팀을 꾸려서 파란학기제에 신청을 하고요. 학교는 학생들의 계획서를 심사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시에는 관련 학과 심사와 운영위원회 심사를 같이 병행하는데요. 과제의 도정성, 융합성, 교육적 성과, 계획의 구체성과 충실성, 기존 교육과정과의 차별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계획서를 보완해서 다시 심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승인된 도전과제는 학점으로 인정받고 학생들은 지원금을 지급받아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기 말에는 팀별 활동 과정과 성과를 발표하고요. 중간에 학생들이 좀 지쳤을 때 서로 또 교류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중간교류회라는 행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 내용에 따라서 시상을 하고요. 파란학기제 활동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한 학기가 마무리됩니다. 모든 과정은 정규 교육과정 일정에 맞춰서 학기 내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900명의 학생들이 파란학기제에 참여했고요. 정말 다양한 도전 과제로 참여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카테고리는 편의상 정리를 한 건데요. 얼마든지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뭐 상을 타겠다, 아니면은 뭐 어떤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겠다, 뭐 이런 목표는 설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개개인의 성장과 뭐 교육적 성과가 의미 있는 것이지 상을 목표로 하는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대내외로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학생들의 결과물의 질이 우수하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란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란학기제에 대해서 정리해서 어떤 성과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멋있는 말이 아니더라도 제가 실제로 옆에서 보는 학생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전공 수업은 어렵고 재미가 없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것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졸업 전에 게임을 한번 개발해보고 싶은데 이제껏 게임 관련해서 본인이 해본 활동은 게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게임 음악을 작곡한 것밖에 없는데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상식 컨설팅에 왔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미디어학과 교수님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도 소개를 하면서도 이 학생이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과 그리고 걱정이 좀 있었는데요. 그 학생이 2개 학기를 파란학기제로 게임 개발에 몰입을 한 다음에 제가 어떠냐, 게임 개발이 생각했던 거와 같으냐라고 했을 때 학생이 저 이거예요.
이 길이에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멋있는 말들 그, 다 넘어서는 말이 바로 이 길이에요. 이거였어요. 라는 그 학생의 말 한마디가 아마 파란학기제가 바라는 목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 계획한 목표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낸 학생들이 있기도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팀들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분명 많은 것을 깨닫기 때문인데요. 머리와 마음속에만 있었던 일들을 실제로 해보면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아, 이 일이 나에게 맞구나. 또는, 아, 이 일은 실제로 해보니 내 생각이랑은 많이 다르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진로와 나아가서는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기 말에 열정적으로 도전 과제를 진행했지만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한 팀에게 황금 실패상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남겨준 참여 후기를 보면 실무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또는 내 길을 찾았다라는 후기도 있지만 이 길은 아니었구나라는 후기도 있습니다. 자, 아니구나라는 깨달음도 정말 소중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축구는 그냥 취미로 할 때가 행복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도전 과정에서 본인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얻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개발자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저도 할 수 있네요 라는 스스로에 대한 감동과 뭔가 한 단계 넘어서는 자신에 대한 성취감 그런 것을 학생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성장해온 파란학기제는 아직도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만의 도전과 꿈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 진로 탐색 학점제 지원 사업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마지막으로 파란학기제를 담당했던 실무자로서 개인적인 후회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학교 안에서 가장 열정 있고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보람 있고 영광된 시간이었고요. 학생들이랑 소통하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의 흐름을 뭔가 같이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파란학기제 성과 발표나 중간교류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어서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그런 결과물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료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쓰기 주제는 여러분이 꿈꿨던 대학생활입니다. 비록 학교에 오지 못해서 매우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꿈꿨던 대학생활에 대해서 잘 담아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무 살엔 바랐던 걸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꿈꾸기만 했었던 모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도록 노력하고 싶어. 지금껏 바라왔던 내일의 모습에 조금씩 닿을 수 있게 생각과 달리 벽에 부딪힐 때면 조금은 더디고 힘겨울 순 있어. 더 넓은 저 세상 속에 발을 디뎌 한 발씩 나아갈 거야. 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건 가슴 안에 있던 건 나도 알지 못했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나를 비춰주는 건 나다운 것들을 함께 이뤄가는 것. 오래도록 나를 가둬왔던 조그만 교실 밖에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던 내 자신을 찾을래.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나의 지도에 이젠 내 얼굴을 그릴래. 우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나조차도 몰랐었던 나의 모습들을 찾을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이가 노래한 첫사랑을 알고 싶어. 어른들이 내게 말해주지 않던 그 사랑은 어디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모습으로 우리가 만든 우리의 미래 우리는 할 수 있어.
자, 한 번 더 할게요. 집중. 하나, 카메라 렌즈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쏙 그래도 제대로 꾹꾹거리네. 예쁜데? 아니, 눈은 이렇게 살짝 어깨에서 가위바위보. 그렇지. 다